형제? 형제라더니 사기를 쳐?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아이고 형님 좋았습니다. 어제 왔나? 예. 요즘에 뭐 사무실 기기 별 문제 없죠? 그럼 말이 나와서 말인데 요즘 컴퓨터 속도가 영 느려서 작업하기가 힘들어하네. 그 이참에 카메라랑 컴퓨터, 프린터 전부 교체하려고 하는데. 뭐 형님네 장비들 뭐 싹 다 바꿀 때 됐죠? 제가 뭐 싸게 해드릴게요. 오, 그럼 오 과장이 견적 한번 제대로 뽑아봐라. 아 형님, 제가 진짜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알고 있는데 그게 뭔데? 이 공장에서 바로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원래라면 한 3,500 정도 견적이 나오는데 공장이랑 직거래해가지고 네, 형님한테만 특별히 3천만 원 해드릴게요. 그게 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공장에 제 아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오 과장 네 영업 실적은 어쩌고? 아이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세금 계산서는 회사 이름으로 발급할 거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 아 근데 이 계산서 금액은 차이가 좀 나니까 대신에 그 제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뭐? 그래, 알겠다. 형님 시원하게 한 잔 드십시오. 나 좀 큰 거 사오지. 이 작은 거는 키가 큰 사람이 막 이래갖고. 작은 거 사오면 믿음이 안 가는 거. 뭔가 꺼림칙합니다. 아휴 이 주식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빚도축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돈 들어오면 이 빚부터 갚아야겠다. 큰일 날 소리 나네. 아, 이상해요. 아. 여보세요? 아 갚습니다. 이번에 3천만 원 한 방에 변제할 테니까 전화 좀 그만 좀 하세요 좀. 아휴 이게 왜라노? 야야, 야야. 아 이거 또 죽었네. 아이씨, 컴퓨터 빨리 갈아치우든가 해야지. 그나저나 오 과장 컴퓨터 언제 교체해주노? 오 과장, 그 컴퓨터 언제 갖다 주노? 아, 내일 들어갈 겁니다. 그 상품권 작업 시간이 조금 걸려가지고. 아 형님, 그 오늘 입금해 주실 거죠? 근데 회사 계좌로 입금해주면 안 되나? 아이, 그러면 그 계산서 금액이 달라가지고 문제가 된다니까요. 제가 형님 그 싸게 해드리려고 특별히 그 편히 봐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리고 세금 계산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법인 계좌로 입금해가지고 발급할 테니까 형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 그럼 오 과장만 믿을게. 예, 알겠습니다. 계산서 금액이 다른 것부터가 좀 이상합니다. 당연하죠. 네. 다른 데는 결제금이 다 맞는데 로여 상사만 입금이 안 됐네. 담당자가 오형재 씨? 오형재 씨 좀 올라오라고 해요. 오 과장님, 직접 영업하신 로여 상사에서 물품 대금 3,500만 원이 아직 입금이 안 됐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아니면 언제까지 입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게 사실은 제가 빚이 있어가지고 그걸 갚는 데 썼습니다. 뭐라고요? 돈을 받기는 받았습니까? 전부 다는 아닌데
3천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수이고 뭐고 이건 공급명령이죠. 당장 회사에서 나가세요. 팀장님. 우 과장님 스스로 안 떠나시면 회사에 보고해서 해고 처분 내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구신지. 나라전자 경영팀장입니다. 물품 대금이 아직 입금되지 않아서 찾아왔습니다. 물품 대금이요? 그거 오 과장한테 다 줬는데. 저희 나라전자는 법인과 관련된 모든 거래는 법인 계좌를 통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 오 과장이 자기 통장으로 주면 직접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오형재 씨 개인 통장으로 입금한 건 두 분 사이 문제고요. 물품 대금은 저희 법인 계좌에 정식으로 지급을 하셔야죠. 아니 오영재 씨가 거기 나라전자 직원 아닙니까? 그분 퇴사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다음 주까지 물품 대금 지급 안 하시면 저희는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이요? 나는 이미 오 과장한테 다 줬다니까요. 아 답답 미치겠네. 그럼 물품 대금 지급 의사가 없으신 걸로 알고 저희는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어째야 되노? 네, 물품 대금으로 큰 돈이 나가는데 또 돈을 내라니요. 아, 송진우 씨 정말 난감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자회사의 영업 직원만 믿고 거래를 했는데 뒤통수를 아주 좀 세게 맞았습니다. 사건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죠. 송진우 씨는 사무실 기기를 바꾸려던 중 나라전자 직원인 오형재 씨와 거래를 합니다. 오형재 씨는 회사에서 판매하는 금액보다 저렴하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 개인 계좌로 3천만 원을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대신 세금 계산서는 회사 이름으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죠. 알고 보니 오형재 씨는 이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썼고 이 사실이 들통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송진우 씨, 나라전자로부터 물품을 받은 이후에 물품 대금 청구를 요청받았습니다. 하지만 송진우 씨는 이미 나라전자 직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나라전자에서는 송진우 씨에게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양쪽 입장이 다 이해가 가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우선 송진우 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오형재 씨가 나라전자의 직원이니까 나라전자를 대신해서 물품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송진우 씨는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형재 씨가 나라전자의 영업사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물품 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반드시 수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자, 그런데 보통 영업사원에게 대금을 주고 또 처리하지 않습니까? 수액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 사건에서 오형재 씨가 나라전자를 대리해서 물품 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려면 나라전자가 명확하게 거래처에 수령 권한이 있다는 점을 알렸거나 평소에 물품 대금을 오형재 씨가 수령하는 거래가 반복되었거나 하는 그런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네. 회사 계좌로 물품 대금을 수령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 방법이며 영업사원 계좌로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나라전자에서는 오형재 씨에게 물품 판매 업무를 맡겼지 않습니까? 네. 요 자체만으로 봤을 때 송진우 씨가 약간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송진우 씨 입장에서 기망을 주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송진우 씨 입장에서는 나라전자의 직원인 오형재 씨가 자신을 기망해서 3천만 원 가량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망의 원인을 나라전자에게 돌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나라전자가 오형재 씨를 직원으로 고용했기 때문에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용자로서의 책임 이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 책임이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하지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형재 씨의 사용자인 나라전자가 이 사용자의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나라전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므로 손해배상 채무와 자신의 물품 대금 채무를 대등하게 보고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유사 사건의 판례를 보면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이게 자꾸만 안 된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좀 되게끔 좀 해주셔야죠. 네, 저도 자꾸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서 안타까운데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용자의 불법 행위가 외관상 사무행위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자, 송진우 씨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자면 오형재 씨가 돈을 받을 권한이 사실은 없다라는 것을 알았거나 아니면 중대한 과실 때문에 알지 못했다. 그래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사례를 보셨겠지만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나라전자에 3,5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고, 참 500만 원 아끼려고 했다가 3천만 원에 3,500만 원 더해서 지금 6,500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송진우 씨 좀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나라전자를 상대로 해서는 승소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업무상 횡령죄를 저지른 오형재 씨를 상대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송진우 씨가 오형재 씨를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 이거는 진행하면 송진우 씨에게 좀 유리하겠죠? 네, 사기죄 입증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기망 행위가 우선 있어야 하고요. 상대방이 기망으로 인해 착오에 빠져서 재산의 처분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망 행위와 그런 재산상 이익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는데 특히 범죄를 저지를 고의, 불법 영득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오형재 씨가 송진우 씨를 속여서 자신의 빚을 변제하려고 고의로 송진우 씨의 금전을 빼돌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도 고의성과 불법 영득 의사는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송진우 씨를 기망해서 송진우 씨로부터 3천만 원의 금전을 송금받은 계좌거래 내역도 분명히 남아 있고요. 네. 이로 인해서 오형재 씨가 이득을 본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오형재 씨의 사기죄 입증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형사적으로는 그럼 사기죄가 입증이 되겠지만 그럼 송진우 씨가 민사적으로 오형재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겠습니까?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송진우 씨는 오형재 씨에게 민사적으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형재 씨가 기망 행위를 한 것은 형사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민사적으로도 무난히 승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형재 씨에게 자금 여력이 있어야 피해 회복이 가능할 텐데요. 그렇죠. 오형재 씨 입장에서는 형사 사건에서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피해 변제를 하면서 합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저는 또 하나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네. 지금 상황을 보면요. 오형재 씨의 그런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나라전자의 물품을 송진우 씨에게 제공하고 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네. 그런데 단순 횡령죄와 업무상 횡령죄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에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서 횡령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야, 처벌이 다른 거 말고는 그냥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좀 어렵죠. 네. 두 죄 모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신분범에 해당합니다. 네.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서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해야 한다는 요건이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형재 씨는 나라전자의 직원으로서 판매 업무는 가능한데 수납 업무를 직접 했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오형재 씨는 고용계약에 의해서 고용된 영업사원으로서 나라전자의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의 물품을 보관, 판매하는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예. 자, 그런데요, 영업사원분들 보면 고용된 관계가 아니라 사업자의 지위로서 파트너처럼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이런 횡령이 일어난다면 그때도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이 됩니까? 네, 해당됩니다. 오. 업무상 횡령죄에서 말하는 업무는 반복해서 계속된 사무를 말하는데요. 예. 회사에 고용된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죄는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그 추상적인 얘기 말고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주시죠. 네, 제가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화점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네. 백화점의 경우에는 입점업체가 판매 브랜드의 위탁 판매업체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물품 판매 대금은 백화점이 판매 브랜드에 직접 결제를 하고 판매 브랜드가 입점업체에 다시 정산해주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물품 판매 대금은 그 입점업체 소유가 아니라 판매 브랜드 소유가 되게 됩니다. 만약 입점업체가 현금으로 받은 물품 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는 판매 브랜드의 직원은 아니겠지만 이런 위탁 판매 관계 때문에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자, 그럼 일단 오형재 씨는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잘못된 일을 꼭 제대로 좀 처벌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송진우 씨 꼭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뢰인 송진우 씨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송진우 씨 믿고 있던 오형재 씨에게 사기를 당한 것도 모자라서 나라전자에게 물품 대금까지 이중으로 지급하게 되어서 너무 억울하시죠? 상거래에서는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물건을 판 사람에게 대금을 입금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 사람이 대금 입금에 권한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셨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거래할 때 이러한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다행히 오형재 씨를 고소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한다면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범죄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